지금 당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관련주는 반도체, 자동차로 보여지고요. 하반기로 가면서 큰 어떤 시장 파이가 좋아질 걸 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2차 전지 소재주들입니다. 올해 연말로 가면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지금 또 2위인데 더 약진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확 들잖아요. 여기에다가 정부가 또 밀어주고 있죠. 정부가 밀어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밸류 프로젝트, 저 PBR 종목들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1998년 IMF 때 기업 평가하는 일로부터 지금 25년째 금융시장에 있어온 이희건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은 4월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아무래도 미국 소비자 물가라든가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미국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또 금리 인하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로 언제 변하느냐, 그쪽이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아요. 달러가 약세로 가면 원화가 강세로 가고 우리 시장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달러의 방향성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준비한 차트는 달러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2000년도 초반대 2010년대 비해서 훨씬 높은 달러의 강세 위치에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니까 달러 인덱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달러 인덱스는 1973년도에 6개 통화를 묶어서 만든 인덱스고요. 그중에 유로존, 유로화가 57.6%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유로가 약세로 가면 달러는 강세로 가고 달러가 약세로 가면 유로는 강세로 가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 FMC나 어떤 금융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유로도 달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럽 상황도 살펴봐야 되고요. 먼저 유로화하고 달러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정말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정말 반대로 움직이죠. 즉 달러 강세면 유로 약세, 유로 약세면 달러 강세. 데칼코마니로 반대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살펴보면 달러의 방향성을 좀 더 이해하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 유럽 금융정책하고 미국 금융정책 그리고 경기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5월 FOMC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 이때 현재 미국 경기 상황을 보면 일단 미국 4월 소비자 물가가 3.4%로 생각보다 3%보다 높게 나와 있고요. 대신 지난달 3.5%보다도 조금 하락을 하면서 그래도 낮았다 하지만 기준으로 2%로 보는 물가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물가입니다. 따라서 물가는 3.4%로 아직 높은 위치다. 그리고 1분기 GDP를 보게 되면 1.6%로 상대적으로 강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물론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즉 미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 물가는 생각보다 높고 경제는 생각보다 탄탄하다. 즉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럽 상황은 유럽도 유럽 ECB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고요. 유럽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 4월 소비자 물가, 4월 CPI는 2.4%입니다. 즉 미국보다 1% 낮은 상태입니다. 즉 2%에 가깝게 4월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본다면 유럽은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 GDP를 보면 이제 0.3% 상승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되게 약하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3분기와 지난 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0.3%니까 자, 물가는 안정이 되고 경기는 약하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를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즉 유로존은 이번 6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고요. 미국은 6월 FOMC에서 금리를 그대로 동결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유로화는 약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화폐라는 게 금리 인하를 하면 약세로 움직이니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를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아직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우리 시장 상승을 바라는 시점은 조금 더 뒤쪽에서 기다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올해는 생각보다 미국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우리 시장의 슈팅이 조금 더 뒤로 밀리고 그 사이는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세 상승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밀리니까 대세 상승 시점이 뒤로 밀렸다. 즉 연말이나 내년부터 대세 상승이 나온다. 또 미국은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대세 상승 기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 기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언제 가장 비슷한 시점이 있었는지 원화 월봉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2000년도, 2003년도에서 2007년 우리 코스피 지수가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올라갈 때 원화 보게 되면 대세 상승으로 표시를 했는데 원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움직이면서 이 기간 큰 대세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우리 원화는 상대적으로 긴 평균에 뵀을 때는 약세 위치에 있습니다. 이 약세 위치에서 2000년도 초반처럼 대세 상승으로 갈 때처럼 강세로 가면서 대세 상승이 나올 건데 이 강세로 가는 시점이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대세 상승이 뒤로 밀려 있다. 하지만 대세 상승은 나올 거고요. 이번 대세 상승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0년도 초반 때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경제 성장이 되면서 대세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 대세 상승은 중국 경제는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아니고 이번에는 위기를 통해서 풀린 돈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 풀린 돈에 의해서 경제 성장률이 조금만 되면 실적 장세 베이스 위에서 금융 장세, 풀린 돈의 장세 이런 두 개의 장세가 합쳐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대세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연준 자산입니다. 보면 2000년도 때 보면 연준 자산이 1조 달러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7조 달러보다 높게, 즉 7배나 돈이 풀렸다는 겁니다. 돈들이 이렇게 풀리면 세상이 안전해지면 이런 돈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거품을 만들고 금융이 활황을 만드는 게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자금에 의해서 대세 상승이 나오는 게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올해 박스권 장세만 잘 버티시면 내년에 큰 장세가 나올 거니까요. 올해 대세 상승을 준비하는 한 해다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겁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지금 주목해야 할 섹터나 주식은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 이번 대세 상승이 나오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게 또한 중요한 건데 2000년도 대세 상승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가면서 중국 관련주 왔습니다. 조선, 철강, 화학 이런 중국 관련주 경제 성장에 따른 관련주들이 크게 갔고 그중에 현대중공업, 지금은 HD 한국조선해양이죠. 33배가 상승을 하면서 정말 대장주로 불을 뿜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경제 성장하고 관계되는 기업이 아니고 이번에는 미국이 워낙 강하게 상승을 하고 미국이 돈이 풀린 상황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미국 관련주 또 미국에서 수혜를 받는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관련주를 보면 지금 당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관련주는 반도체, 자동차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서 큰 어떤 시장 파이가 좋아질 걸 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2차 전지 소재주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세 개 업종들은 이번 올해 박스권 장세에서 계속 모아 가신다면
대세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수익으로 안겨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달러 강세는 유지가 되면 상대적으로 원 달러에서 원화는 약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원화가 약세로 유지가 된다는 것은 수출주가 상당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즉, 원화 약세에서 수출 경쟁을 하고 있는 일본도 약세고 독일 유로화도 약세니까 서로 경쟁력 측면에서 더 나아진다고 할 수 없지만 실적 측면으로 본다면 여러분, 외국에서 1달러를 팔고 가정에서 환율이 1,400원이면 매출이 1,400원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원화가 강세로 가서 1달러에 1,000원이면 같은 1달러를 팔아도 매출이 1,000원으로 잡힙니다. 벌써 40% 차이가 나죠. 즉, 지금처럼 원화가 약세일 때는 수출주가 매출도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가장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게 자동차와 반도체입니다. 그 중에 자동차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는 역대 수출이 워낙 잘 되고 있고요. 대신 자동차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당장 매출이 좋고 잘 된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럴 수도 있지만 자동차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전기차 시장으로 변하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 이게 사실 자동차 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이 1분기 때 미국 전기차 판매를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게 되면 올해 1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 순인데 1위는 테슬라입니다. 1위는 테슬라고요. 대신 현대차 그룹이 2위입니다. 2위. 이 2위는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미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나머지 3위, 4위, 5위, 1위 마찬가지고요. 이들 업체들은 IRA 법안에 따라 보조금을 받지만 현대차 그룹은 보조금을 없이 지금 2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이런 2위를 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드디어 올해 연말로 가면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지금 또 2위인데 더 약진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확 들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 시장이 종목이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따라서 연말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전기차 미국에서 생산이라는 기대감을 타고 올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확률도 높고요. 여기에다가 정부가 또 밀어주고 있죠. 정부가 밀어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밸류 프로젝트, 저 PBR 종목들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현대차는 대표적인 저 PBR 종목으로 정부 밸류 프로젝트 영향까지 받고 있고요. 수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즉 보면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올해 말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이라는 기대감, 큰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뒤에 정부가 밸류 프로젝트로 밀어주고 있다.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원래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 그러면 현대차, 자동차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자동차 관련주 매수하고 있다면 늘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뭘 체크하라 했지요? 매월 첫 번째 영업일 날 지난달에 자동차를 얼마나 팔았는지 공시를 해줍니다. 이 공시는 매달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5월 1일은 노동절로 휴무랐으니까 5월 2일 지난 4월 달 현대차가 얼마나 팔았는지 공시를 준비를 했는데 작년 4월에 비해서 올해 4월에 3.3% 더 많이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러면 환율이 강세로 가면서 자동차가 불리할 거다, 실적이. 원화가 강세로 가면 수출주들은 실적이 불리하니까 그런 리포트들이 계속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금리 인하를 안 하면서 원화 약세가 올해 계속 유지가 되며 수출이 훨씬 잘 되고 있습니다. 즉, 작년에 현대차가 생각보다 올해 약해질 거라고 보고 안 움직였지만 올해도 강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상승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은 외국인 시각에서 좋아 보이는 종목을 매수하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외국인이 좋아 보이는 종목이다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다른 것보다 같은 업종 종목에 미국 주가가 상승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좋게 본다고 판단을 하면 되고요. 또 미국에서 약한 업종이다 하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렇게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면 현대차하고 비슷한 GM, 미국에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해 상당히 강한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보다도 훨씬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외국인들이 전기차만 되는 테슬라는 약하게 보지만 디젤하고 같이 전기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는 좋게 본다는 겁니다. 즉, 이게 반영이 됐는 게 올해 1분기부터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정말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수하고 있는 거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보는 차트는 현대차 일봉 차트고 밑에가 외국인 수급을 나타내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되는 것은 외국인 매수라고 보고 파란색은 매도인데 2월부터 보게 되면 거의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외국인 시각에서도 좋게 보이고 있고, 또 참고적으로 보면 차트에서 제가 화살표로 딱 표시가 돼 있는 부분 있는데, 이게 지난달 와서 여러분들에게 현대차가 좋다고 설명을 드렸던 시점인데, 그때보다도 지금 상승이 돼 있고요. 상승이 돼 있지만 지금 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연말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또 조정 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현대차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2011년, 12년, 13년 월봉 고점을 한번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2021년 월봉 고점을 형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 월봉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3년 이때 고점일 때는 실적 베이스인데 이때보다 지금이 실적이 더 좋아요. 그리고 2020년, 2021년 고점일 때는 애플 전기차 만든다, 그 수혜를 받을 거다, 전기차 수혜를 가지고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미국에서 전기차까지 만들고 있어요. 전기차라는 게 현실화가 됐다는 거죠. 이걸 보면 두 개가 고점을 형성했을 때보다 훨씬 강한 모멘텀이 현재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해 월봉 고점을 돌파해서 저항대가 없는 새로운 영역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현대차 포함해서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